봅시다.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봄을 즐기는 노래, 상주다 혹은 즐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대놓고 제목부터가 시간적 배경이 봄이지.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는 제목인 것처럼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시에서 묘사를 한다. 어머, 시각적 심상 많이 쓰여져 있겠군요. 회화적이겠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속에서의 느끼는 풍요와 흥취를 노래했습니다. 술 먹고 놀러 다닐 겁니다. 왼쪽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서정가사고 양반가사고요. 은일가사입니다. 은일 무슨 뜻이야? 숨어 지내다. 그런데 역시 어디에서 숨어 지냅니까? 그렇죠. 자연 속에서 숨어 지내겠지. 강호한정가 자연에서 한가로운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자연에서 한가로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저씨의 태도가 유유자적할 겁니다. 조상님들 항상 술 먹고 놀지. 그러니까 풍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군. 서정적이고요. 묘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시각적이다라는 단어 또 떠올리시면 되고, 자연 친화적이고요. 예찬할 겁니다. 자연이 엄청 아름다워요. 이야기. 3, 4조, 4, 4조, 사음보의 연속체고, 운율만 보자면 누구하고 비슷해? 시조하고 비슷하다.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할 거고요. 봄의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 강호, 자연에서 도를 가, 노래하다 라는 뜻이고, 강호는 자연 대표인 거니까 대유법 쓰여져 있군. 확인. 안빈낙도 무슨 뜻이에요? 가난함을 편안히 즐기고 도를 즐깁니다.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깁니다. 근데 이 가난함도 애지간히 가난해야지.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는 가난해야지. 근데 먹고 살 정도면 가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대구, 직유, 의인법, 고사인용 등 다양한 표현 방법 나올 때마다 찾을 거고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시선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밑에 부분 나오면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흩은 해암 아니한다. 허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연 속에서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품지 않을 겁니다. 안빈낙도 자연 친화 드러나 있고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요 줄에서는 주객 전도된 표현이 나타날 거다 라고까지 확인해 놓으면 완전 땡큐. 작가의 안빈낙도와 자연에 대한 태도, 화자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공명과 부귀를 주체로, 행동의 주체인 작가 자신을 객체로 표현해서 효과적으로 주객전도 표현이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 있을까? 아직은 밑줄 긋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 놓고 표현 방법이 같은 것 찾기, 주객전도 되는 거 찾아 놓으면 된다. 끝.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해석은 조금 이따 읽을 시간 따로 조금 드려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해와 감상 미리 봅시다. 정극인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태인에 머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를 드러낸 가사입니다. 글의 종류 가사는 중요하고요. 벼슬에서 물러난 후 태인에 머물면서 옆에다가 은일 가사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제목 그대로 봄 풍경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일체. 어머, 무라일체하고 똑같은 단어들 혹시 뭐 있는지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 자연, 내 영혼과 자연이 한 몸이 됩니다. 혼연일체. 대놓고 자연과 동화됐어요. 자연동화.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경치.
나를 잊어버리는 지경, 경치. 요 정도까지는 좀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 강호가도를 표현했어요. 강호가도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자연에서 도를 가, 노래하다. 조선전기 4대부의 자연관을 형상화하고 있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으로서의 안빈낙도를 추구합니다. 여기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부, 귀, 공, 명, 흩은 해음 풀어서 쓸게요. 흩은 해음, 허튼 생각 이렇게 확인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엄청 많고요. 그 다음 자연 4대부의 자연과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즐김의 대상이던가 2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저렇게 산처럼 물처럼 멈추지 말고 변하지 말고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훈을 주는 대상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 가사의 첫 작품으로서 송순의 면왕정과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루어지는 강호가도 시풍을 형상하며 호남가단, 전라도 쪽에서 이러한 분위기 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상춘곡의 시상전기, 별표 반개 정도 그냥 단어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였었지?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하지만 대부분 학교쌤들은 공간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해 줄 거다. 물론 이 공간의 이동이 수간목, 작은 집, 들판, 시냇가, 산봉우리로 오면서 이 말이 요즘은 중요해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공간이 이동한다. 내가 프린트 안 줬니? 속세와 가까운 곳에서 탈 속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 탈 속 무슨 뜻이야? 속세에서 탈출한, 벗어난 이런 세계. 탈 속의 세계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신선세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선세계, 이상향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거다. 밑으로 내려와서 상춘곡에 나타난 자연과는요 어디 있을까? 상춘곡에 나타난 자연은 안빈낙도의 공간, 무릉도원, 이상향 같은 공간, 속세에 묻힌 분들, 홍진, 인간세상은 전부 다 세모 표시해 놓을 거고 자연과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 표시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정도. 함께 읽어보면 좋은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애가 있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조금 긴 작품이라서 면왕정가까지 나와 있군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일은 뭐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해석 있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면 또 해석 이어지고 있지. 여기까지 해석 천천히 읽는데 딱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읽어놔. 다시 다 설명할 거니까.
자, 살펴봅시다. 엄청 천천히 할 거예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상춘곡은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오, 토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살펴봅시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곳. 딱 두 줄만 할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곳.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못 미찰까. 어때요? 글자 수가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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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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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위에다가 요렇게 쓸 수가 있지. 글자 수가 3개, 4개가 반복이 되는군. 4개, 4개가 반복이 되는군. 3, 4조, 4, 4조의 사음보. 율격. 언제까지?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연속체. 운율 형성 요소 찾으세요라고 하면 3, 4조, 4, 4조 글자 수를 맞추는 거니까 음수율. 음보니까 당연히 음보율 되겠지. 시작해 봅시다. 홍진, 붉은색 먼지에 묻힌 여러분. 홍진 세모, 붉은 먼지 속세. 옆에다가 더 쓸게요. 인간. 인간 세상이라고 해서 인세. 먼지 낀 세상이라고 해서 진세. 이렇게 표현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표현인 겁니다. 시험 문제는 더 이제 나오지 않겠지. 2학년이니까 홍진의 밑줄 그어놓고 같은 거 찾으세요 하면 요 단어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 어쨌든 인간 세상에 대해서 글쓴이는 부정적이다. 속세에 묻힌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위에 사람을 부르고 있죠. 도노법. 이 사람들이 청자죠. 작년부터 EBS 연계 교재에 누구 부르면 그냥 그거 대화체라고 그래. 이거 대화체야. 대화가 오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대화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세에 붙인 여러분, 이 나의 삶이 어떠한 곳, 니들이 봤을 때 나 어때? 이런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옷 새로 사가지고 친구한테 오늘 이 옷 어때? 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위에다가 자부심.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이 사람은 이미 답 정해놨어. 풍류로만 따지자면 땡땡 옛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즐기고 있어. 내가 훨씬 잘 놀아.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한 이 나 같은 사람이 학원만 많지만 무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 옆에다가 또 한마디 씁시다. 내가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나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앞에 말이 빠졌어요. 그대들은 당신들은 살림에 묻혀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지락,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릅니까? 왜 나처럼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수간모오,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 소박하죠? 욕심이 없습니다. 글쓴이는 가난하다 그런 얘기하면 틀린 얘기야? 푸른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벽계수 푸른 계곡물 앞에다가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서 풍월주인 되었어라. 글 전체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풍월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 자연을 즐기는 사람. 풍월주인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앤드 자부심.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화살표. 그리고 밑에다가 시간의 흐름.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봄 위에다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중요하진 않지만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땡땡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봄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요 색깔입니다.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푸른 버드나무 향기 나는 푸른 새우, 가랑빛 속에 푸르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를 사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 도화행화는 새우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낸 것인가 세로로 두 줄 붓으로 그려냈는가. 칼로 재단한 듯 아름다워 붓으로 그려낸 듯 아름다워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 그리고 세로로 두 줄은 무슨 표현이었지? 대구법이었죠. 대구법. 대구법을 쓰는 이유는 하나죠. 운율 형성합니다. 조화신공, 조물주의 귀신 같은 솜씨가 모든 사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다, 그만큼 완전 멋지다. 요즘 또 다시 등장하는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중에 우아, 멋져, 우아미가 느껴집니다. 라고. 윗글에 나타난 미의식으로 알맞은 것을 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 감탄하는 것까지만 찾으면 됩니다. 숲속에서 우는 새는 네모, 춘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겨와. 우! 봄 너무 좋은데? 소리마다 교태로다. 숲속에서 울고 있는 새는 뭐예요?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사실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건 누구? 화자 나. 내 대신 울고 있어? 아, 감정이입. 당연히 새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시어의 의미가 같은 것 찾기, 감정이입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내 대신 울고 웃어주는 애들 찾으면 되지. 무라일체이언이 역시 이 글의 핵심 단어라 그랬죠. 흥이야 달을 쏘냐 일단 물음표. 무라일체언이 말이 좀 빠져있죠. 뭐 나의 흥과 새의 흥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 새가 좋아하면 나도 좋지. 여기는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무슨 법? 서리법.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우리 계속 그런 기호 쓰고 있었거든. 세로로 두 줄이면 대구법이고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해놓으면 서리법이고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 몇 개.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시비에 살인문 대문 밖을 걸어보고 화살표. 정자에 앉아서 정자에다가 또 밑줄 그리고 미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공간이동. 이렇게 공간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된다고 했는데 진짜구나.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슬슬 거닐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시어 뭐 나올 거냐면 미음완보라는 구절이 단어가 하나, 완보라는 구절이 나올 건데 똑같은 뜻입니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소요음영하면서 산일, 산속에서의 하루하루가 적적한데, 여기에서의 적적한데를 조용하고 쓸쓸하다라고 해놨는데 요것보다는 그냥 한가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한가하다. 한중진미, 한가로운 속에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호재로다. 혼자로구나. 일단 느낌표 꽝. 느낌표 꽝 해놓으면 영탄적 어조겠지. 한중진미. 얘도 글 전체에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아, 이 글 전체의 핵심 단어라고 밑줄 긋는 거 보니까 풍월주인, 무라일체, 한중진미. 자연 속의 삶을 만족하는 애들이 핵심어군요. 그렇지.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했죠. 그래서 부릅니다. 이봐, 이웃들아. 청자. 대화체.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누구를 부릅니다. 돈호법.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 구경 갑시다. 위에다가 또 쓸까요? 청유형 문장. 의문형, 청유형, 감탄형, 평서형 문장 다 있어요.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세로 두 줄. 풀 밟으면서 노는 건 오늘 하고 그냥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노는 건 오늘 하고 욕기, 물놀이는 내일 하세. 끊고 아침에 채산하고 나물 캐고 세로 두 줄. 나조히 조수하세. 나중에는 낚시를 합시다 라는 것들 일단 대꾸 쓰여져 있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아저씨 어때? 오늘 할 일, 내일 할 거, 아침에 할 거, 나중에 할 거라면서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엄청 아저씨 노는 게 계획적이야. 계획적인 태도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름 계획이 있어. 역시 놀 때 최고는 뭐다? 술이다.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 술을 걸러 마시는 칡배로 만든 두곤으로 받쳐놓고 일단 술을 마신다라는 것 자체가 풍류. 술 마신다라는 것은 밥 먹을 걱정 없다라는 거죠. 풍요로움의 상징인 겁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으면서 먹으리라. 술 한 잔 마시면 나뭇가지 꺾어서 옆에다가 놔두고 술 두 잔 마시면 또 꺾어서 내려놓고 그냥 이런 걸 풍류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대학교 가서 술 마시고 식당 이모가 소주병 치우려고 하는데 놔두세요 이런 느낌인 거지. 몇 잔 마셨는지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화풍 온화한 발음이죠. 봄바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색깔이면 계절 나타내는 거 아니었었나? 화풍 봄입니다. 봄. 화풍이 살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여기는 그냥 밑줄 청향이 잔해지고 낙콩이 옷에 진다. 맑은 향기가 술잔에 떨어지고 세로로 두 줄. 붉은색 꽃은 내 옷에 떨어진다. 향기가 술잔에 지는 게 보이는 거죠. 후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그러면 내가 술 마시면 뭐 마시는 거야? 자연의 맑은 향기를 마시는 거겠지. 낙콩이 옷에 집니다. 붉은색 옷이 내 옷에 떨어져 있어. 꽃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방금 밑줄 친 요 부분이 바로 무라일체 되는 부분이지.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 다려 나에게 알려라. 여기도 슬쩍 지나가는 명령형 명령형 종결어미. 소동 작은 아이에게 주가에 술집에 술을 물어 술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어른은 막대기를 짚고 아기는 술을 메고 여기 대꾸죠. 미음 완보하여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니름. 앞에 똑같은 단어 뜻 뭐 있었지? 여기 옆에다가는 소요음영 써놔야지. 똑같은 뜻이니까.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맑은 모래 조한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좋다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깨끗한 물에 술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 맑은 시냇물을 내려다 봤더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복숭아 꽃이로다. 어쨌든 봄을 나타내는 소재니까 체크. 도화에다가 밑줄. 복숭아 꽃은 복숭아 누구의 상징이지? 신선의 상징이죠.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긴 거이고 거기신가? 저 내 눈앞에 저 들판이 무릉인가? 그만큼 오 경치가 멋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만큼 경치 멋져 이 얘기. 송간 소나무 사이 세로 좁은 길을 통해 두견화 진달래꽃을 잡아들고 꺾어들고 역시 진달래꽃도 봄이죠. 봉두에 급히 올라. 오, 놓칠 뻔했네. 자,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 여기. 어디야? 여기. 12에 걸어보고 정자 위에 앉아 있다가 사람 불러서 놀러 나갔죠. 사람 불러서 놀러 나갔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고 봉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계속 공간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런 느낌인 거지. 구름이 있고 요렇게 산봉우리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 1000개의 마을, 10,000개의 마을,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벌려 있네.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낮은 곳을 새처럼 바라본다. 한자로 조망. 새가 되어서 바라본다. 연하, 안개, 노을, 햇빛, 빛난다. 안개, 노을, 빛나는 햇빛은 금수, 수놓은 비단을 제펴놓은 듯, 펼쳐놓은 듯, 뭐뭐한 듯 옆에다가 써야 되겠죠? 직요법. 안녕! 엊그제 검은 들판, 겨울의 들판에 봄빛이 유여할샤. 여유가 있구나. 봄빛이 여유가 있다. 봄빛이 넘치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공명도 날 꺼리고 공명이 나를 싫어해. 부귀도 날 끼우니 부귀도 나를 싫어해. 그리고 우리 위에다 쓸 거죠? 뭐라고? 주객 전도된 표현. 내가 싫어하는데 지들이 날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해 놨으니까.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 이외에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없지. 서리법. 청풍명월을 벗으로 비유를 했죠. 의인법. 청풍명월은 자연을 대표하고 있지. 대유법. 대표를 뽑아서 비유한다. 대유법. 단표누항. 표주박에 밥 먹고 누항 누추한 곳에서 삽니다. 소박해요. 욕심이 없어요. 흩은 헤엄, 허튼 생각 아니한다. 허튼 생각에 부귀공명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마지막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일단 서리법 자부심 만족감 느껴지고요. 마지막 사음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색깔 그냥 쓸까? 다른 색깔 요렇게 써놓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마지막 줄 낙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낙구의 글자 수를 봤더니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낙구가 3543으로 끝나 있으면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한 글자 정도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거를 가사 중에서도 격을 지켜줬어요. 정격 가사. 정격 가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사의 낙구가 뭐랑 비슷하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글자 수 음보로 끝나 있으면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그럼 정격 가사 아니면 뭐 있어요? 그건 변격 가사. 그러한 용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사항. 19채 향가에 낙구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그게 시조의 종장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이 다시 가사의 낙구로 이어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줍니다. 라는 것들. 어쨌든 흐름이 있구나 라고 확인됐을까요? 일단 정지.